오늘은 제 심박수를 기준으로 어떤 심박수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민에 있는 정보만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요. 그래서 제 거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저는 최대 심박수가 182 정도 됐고, 그다음에 젖산 역치가 168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뭔가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뭐 복잡하니까 아예 챗GPT에다 그냥 입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시켜서 최대 심박 기준으로 존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존 5부터 존 1까지 구획을 정했고, 그렇게 해서 그 나눠진 구획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뭐 오른쪽은 뭐 운동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운동이 진행되는 거고, 이 Y축은 심박수로 한번 해서 계산해 볼게요. 한번 그려 볼게요. 제가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왜냐면 제가 심박수가 최대가 180이었거든요. 182 이렇게 되어져 있고, 존을 나누면 제 거 챗GPT를 확인해 보니까 존 5의 맥시멈이 180이었어요. 그러면 180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80 해서 162에서 182. 얘가 존 5였고, 그 다음에 162에서 144. 얘가 존 4. 144에서 126. 얘는 존 3. 그 다음에 126에서 108. 얘는 존 2. 90에서 좀 더 그려야겠네. 90에서 108. 90에서 108. 그래서 얘를 보면 얘가 이제 존 5고요. 존 4, 존 3, 존 2, 존 1 구역인데, 이게 이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나누면 존 2 달리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 여기다가 하나의 기준점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쭉 올려서 얘는 심박수 60%, 얘는 LT1, 얘는 LT2, 얘는 VO2 max 라고 정해놓고 그 챗GPT에서 나온 포인트들을 한번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HR 60%는 저는 108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08, HR 60은 108, 그리고 LT1 126에서 134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134라고 할게요. 134. 그다음에 LT2는 168, 170 근처가 되겠죠. VO2 max는 182래요. 182 여기.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연결하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심박수의 그 젖산 역치 기준으로 보면, 이 존을 무시하고 심박수의 젖산 역치 기준으로 보면 심박수가 60% 되는 구간,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사실 리커버리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LT1 이 구간은 이제
유산소 베이스 훈련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 LT2 심박, 이 구간은 유산소와 무산소가 공존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제 얘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무산소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훈련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그 심박수 HR 60 이하, 그러니까 108 이하는 리커버리 훈련이 되는 거고, 우리가 자주 하는 조깅은 유산소 베이스의 훈련이니까 여기에 이제 조깅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장거리 훈련하는 거 LSD, 그것도 유산소 베이스 훈련이니까 LSD에 들어가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그 요즘 또 뜨고 있는 마프, 자기 나이에서 180에서 자기 나이를 빼는 거, 이 마프 훈련도 이 구역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요즘 항상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80대 20 훈련에 이 80이 유산소 베이스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 위에 LT2 구역에 들어가는 애들은 이제 마라톤을 하게 되면 이제 마라톤 페이스의 달리기가 이 구역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템포런, 조금 빠른 달리기 할 때도 이 심박수 구역 안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인터벌이나 언덕 훈련 같은 심박수를 쭉쭉 뽑아낼 수 있는 훈련들은 이 VO2 맥스 훈련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기준은 다 정해졌죠. 리커버리는 내가 리커버리 달리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108 이하로 달리면 되고, LSD나 조깅을 하거나 마프 훈련을 하겠다 그러면 126에서 134 사이의 심박수로 달리면 이 훈련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스 페이스의 훈련을 하거나 템포런을 하고 싶으면 168 이하로 뛰어야겠죠. 대신에 134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인터벌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인터벌이나 언덕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182에 근접하게 달려야 하겠죠. 훈련의 기준을 스피드로 잡는 게 아니라 심박수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획들을 한번 여러분의 심박수로 작성을 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내용들을 대입을 해보면, 내가 이런 조깅을 할 때는 심박수 어느 구역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겠구나, 그리고 마라톤 페이스의 훈련을 하려면 이 구역 안에서 움직여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그 가민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가민의 훈련 정보를 보시면 운동에 대한 오늘 활동 목록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려고 오늘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뛰어봤어요. 처음에는 조깅으로 웜업을 했습니다. 웜업 보시면 6분 페이스에 근접하게 했고, 그때 평균 심박수는 116. 그러니까 이건 웜업보다는 좀 낮은 심박이었겠죠. 그래서 얘를 쭉 내려오시다 보면 얘의 이거 좀 이름이 이상하네. 원본 보기. 여기 보면 운동 효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 효율은 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리커버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km는 조금 빨리 뛰었어요. 한 5분 페이스? 그 정도로 뛰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5분 페이스로 뛰었고, 그래서 일단 5분 페이스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평균 5분 페이스였고, 심박수는 143, 평균 심박이 143이었고, 최대 심박으로 치면 154까지 올라갔네요. 저는 400, 인터벌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 심박수를 보여드리려고. 심박수가 쭉 가다가 165, 170까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175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운동 효율은 템포런이었습니다. 가민의 이런 정보 데이터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내가 운동을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깅을 하고 내일은 템포런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이틀 다시 조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번 언덕 달리기를 해서 심박수를 터트려 볼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저는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존을 아까 나눌 때 이 존의 빨간색 이 구역 자체는 존 1, 존 2 자체가 너무 이 그냥 심박수를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로 그냥 나눠버린 거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LT1, 그러니까 유산소 역치 LT2, 무산소 역치 VO2 max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한번 설정을 해서 그려보시면 내가 어떠한 심박수에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오늘은 조깅이니까 심박수 140이 넘지 않게, LSD 해야 되니까 145는 넘지 않게 뭔가 정리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확립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자료들도 보는 거죠. 러닝 포뮬러에 보면 그 기준들이 나와 있는 템포런은 몇으로 뛰어야 해라, 인터벌은 몇 초로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심박수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면 훈련을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내 훈련의 목표에 따라서 명확한 훈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심박수 기준으로 운동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자세하게 가민의 운동 기록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